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정수입니다. 기획 조명으로 저번 주에 보내드렸던 것은 역대 정권별 어느 정부에서 주택 땅값을 더 키웠나, 대표적으로 노태우 정부 1기 신도시 때 호황이종,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가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입니다. 침체뿐만 아니고요, 비수기뿐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부동산 거래 절벽,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폭락입니다. 지금 그런 시장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떻길래,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어떠했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침체가 들어가는가. 이 부분, 물론 현재는 꼭 그것뿐만 아니라 물가라든가 금리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부동산 규제가 강하게 입체적으로 종합 규제, 즉 조세, 세금, 금융, 정책 규제, 이 3면 입체적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정부의 강한 부동산 정책의 오늘날 이 사태를 불러왔다라고 보고, 그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최근에 집값 상승이 되어서 폭락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 기인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은 100을 놓고 볼 때 50% 넘게 올랐다 그랬죠. 물론 노무현 때는 더 더블 올랐고요.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올랐다. 그러면 저번 시간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였고, 다음 그래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집권 말기 16년 17년도는 올랐습니다. 오르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초고속으로 올랐죠. 이게 45도 60도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깝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 올랐어요. 시범단지 이런 데 보면은 거의 평균 50에서 거의 100% 더블까지 올랐죠.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올랐나, 이 부분을 볼 때 그 국토부하고 KB하고 경실련이 다 수치는 틀려요. 아파트값 매매 변동률을 보니까 상승률입니다. KB하고 경실련은 50에서 한 80%까지 보는 것 같고, 국토부는 14에서 17%. 50에서 80%까지 올랐다는 것은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 18억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국토부에서는 14%밖에 안 올랐다. 10억짜리 아파트가 11억 4천, 11억 7천 올랐나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사장님이나 제가 또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걸로 봐서는 이 발표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 돼. 저는 이 발표가 신빙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자, 문재인 정부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그 대책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시면은, 2017년도 6월달, 2017년 5월달부터 22년 5월까지 재임했으니까 이때가 6차례, 2018년도 5차례, 2019년도 7차례, 2020년도 5차례 해서 23번입니다. 복잡합니다. 이거를 제가 각각 그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가 요약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만 보세요. 이게 복잡한 거 보시면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복잡한 거 아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자, 규제를 하는데 종합 규제를 했죠. 우리가 규제를 하면 단면 규제가 있고 종합 규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합 규제는 금융, 조세 규제, 정책 규제 3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금융 규제 보세요. 한번 했고요. LTV, DTI 한번 했고요. DTI가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DSR을 도입한 것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LTV, DTI를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달에도 또 강화했고요. 그 다음 달 2019년도 또 LTV 또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LTV를 또 축소했어요. 금융 규제가 4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정책 규제, 투기지역, 투기가율 조정기구로 또 강화한 것이 한 번 있었고, 2018년도, 그 다음 2020년도에 또 한 번 있었고요. 2번 정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투기지역, 투기가율직으로 묶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인상을 했죠. 손댄 게 한 번 있었고요. 2018년도, 2019년도 또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 2020년도에 2년 전에 종합적으로 종부세율, 양도세율, 취득세율 인상을 했죠. 종부세율이 3번이나 걸쳐 있었네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보실 필요도 없고요. 머리만 아프고요. 전문가들이나 보는 거고요.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건 뭐 세율이죠. 세금이 싸면은 지금 또 물론 가격은 지금 떨어져서 팔기 어렵겠지만은 양도소득세율이나 취득세율 이런 것 때문에 거래 동결화 현상이 나오죠. 자, 종부세야 뭐 많이 올라서 최고 1.2에서 6%까지 올랐고요. 양도소득세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긴 하나 1년 미만은 40%, 50%에서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70%, 10%도 아니고 20%씩 올렸어요. 2년 미만은 40%에서 60%를 올렸어요. 20%를 올렸어요. 20%. 어마어마한 거죠. 취득세율도 보세요. 보통 1에서 3%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예요. 그동안에 3주택 이상은 4%였거든요. 4%에서 12%를 올렸어요. 몇 배예요? 3배입니다. 이러니까 가뜩이나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금리 부분도 있고 세율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금리가 뭐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그 부동산 정책 규제에 있어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도에 올림픽 당시 그때 투기 붐이 일어나고 보상금 때문에 뭐 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처음 등장을 했고요. 주택건설 촉진부로 바뀌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겁니다. 2017년도 9월인가 그래요. 이 법에도 없던 거를 처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처음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투기지역은 또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에 26곳하고 가천, 분당, 강명, 하남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49곳이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3차례 풀어서 30곳 약 40%를 풀었습니다. 40%를 해제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조정지역 112곳인 것을 현재 29곳으로서 약 75% 3분의 1을 풀었습니다. 지방은 없고요. 참고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현 정부에 5%의 그 규제 해제된 걸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슬라이드식으로 흐름으로 그냥 차트식으로 쭉쭉쭉 볼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어요. 2017년도 처음 내놓은 것이 금융규제입니다. 금융규제 제일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금융규제를 내놨어요. 이걸 뭐 어쩌고저쩌고 줄인다. 조정 대상지를 묶어가지고 LTV, DTI를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담보가 있더라도 대출이 안 됐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선정 기준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1,400조 관리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 2017년도에 1,400조인데 지금은요. 5년 지난 지금은 1,800조 늘어났죠. 그 다음 주택 공공을 100만원 짓는다 그러는데 그 100만원 중에서 잘 보세요. 공적 임대주택입니다. 공적 임대주택 100만원 짓는데 임대주택이 85%예요.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어느 형평성에 안 맞죠. 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 관리 방안을 내놨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신혼부부 청년 대한민국에 신혼부부 청년만 있나요? 5천만 인구 중에서 중장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죠. 여기에 치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투기지역.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올림픽 개최될 2002년도에 만들어진 그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 역대 정부가 그 정권부터 이어온 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고 조정지역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규제를 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강화를 했고요. 9번째. 그 다음에 10번째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대책도 내놨어요. 1차 35,000, 2차 155,000. 그 다음에 임대업자 또 관리 강화를 했고 공적 임대주택 아까 85만이나 그랬죠. 그 다음에 3차 11만호를 내놓겠다 했고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는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렸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요, 그 아파트에 당첨되면은 전매하는 기간이 팔 수 없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늘렸어요 그때. 그 다음에 LTV를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한테도 늘렸다는 거죠.
법인한테 뭐 심지어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뿐만 수익 정권 담보 법인까지도 다 전부 다 LTV를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적용 지역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LTV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를 18번째로 또 내놨고요. 그 다음에 19번째도 또 LTV 또 강화를 했고요. 꽁꽁 묶었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이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2020년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재개발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하나의 그 핵심 그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도심권 재개발이 이명박 때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한다 하다가 이제 주택이 모자라니까 정비 사업도 해보겠다, 활성화시키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 21번째 또 투기지역, 조정지역도 뭐 이렇게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율 강화했고요. 22번째가 마지막에 이제 또 그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규제를 종합 규제, 즉 정책 규제,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가을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 LTV, DTI, 지금은 DSR이죠. 이거를 강화해서 대출을 거의 안 해주고 고가주택은 대출을 아예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세무규제,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취득세 올리고 종합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힘들었죠. 물론 뭐 지금은 금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반대로 튀어오르는 성향이 크죠. 규제가 강하면 갈수록 부동산 값이 역대 보면 노무현 때 그랬고요. 규제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거창하게 덜먹으면서 시장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국방안전사회, 국가는 공공질서 이런 데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한 정부는 그 나라는 망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부동산 규제가 일기 정부에 걸쳐서 문재인 때 해놓은 것이 윤석열 정부에 와고 회복되느냐,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